자, 뭐 국민 연금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MPS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니 김규식 변호사님부터 국민연금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국민연금의 수장이라면 뭘 어떻게 바꿔보겠다. 너무 많으신 것 같지만 다 아시는 내용이고 모두 다 공감하시는 내용인데 첫째는 그러니까 지금 연금 사회주의라는 그런 이제 비난들이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거든요. 사회주의라는 것이 이제 뭐 자본주의적 원리, 한국이 이제 시장 경제가 헌법상 근본 원리로 되어 있으니까 경제 원리가. 근데 연금이 사회주의적으로 움직이느냐, 사회주의라는 것이 국가주의적 발상, 그리고 뭐 당리당략적 발상 이런 것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비난하는 거잖아요. 연금이 자본의 운동 원리가 있어요. 시장의 자본 운동 원리니까 지속 가능한 부를 창출하고 그리고 그 부를 나누고 일단 그 회사의 임직원과 주주가 그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그 생태계 속에서 생존하면서 생활하고 이런 터전이 되고 이런 기본적인 시장 속 자본이 움직이면서 부를 창출해내는 운동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런데 그런 원리에 입각해서 기업이 그런 올바른 지속 가능한 부의 창출을 하기 위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그런 자본의 운동 원리에 입각해서 바라보고 잘못 가면은 문제제기라고 인게이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롱텀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정부 밑의 국가기관으로 있어서는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쩔 수 없이 정치인은 자기 임기 내에 일정한 성과를 만들어내도 그것도 실제로 미션이에요. 이번 임기 내에 어떤 공약을 내고 그 공약을 그 임기 내에 일정 부분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이 유권자들의 미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시장 경제에서 작동하는 아주 롱텀한 자본의 논리와 원리와 정치의 논리가 같으면서도 같은 궤적을 그리면서도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연금운용본부는 반드시 독립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보건복지부 산하에 둔다고 하면 법률에 의해서 운용을 독립할 수 있는 일정한 체제 시스템을 반드시 갖춰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연금은 보건복지부의 정부에 의해서 필요한 그 니즈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국가기관이니까 그렇게 돼서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정부가 주요 기업들을 소유하고 정부 입맛대로 시장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군림하려고 하는 마치 사회주의와 비슷한 모양으로 오해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독립해야 한다. 그리고 그 연금운용본부에 있는 매니저들은 자본의 운동 원리에 따라서 장기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오직 그 원리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 저는 그것이 뭐 절대적인 문제라고. 우리 전희 대표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아주 100% 동의하죠. 독립성이 제일 중요하다. 독립성과 그다음에 전문성. 그다음에 그냥 그 외국처럼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CIO가 임기가 있다는 거예요. 임기가 있으면 안 되죠. 맞죠. 그러면 뭐 2년 임기면 2년 안에 뭘 하라는 건데 2년 안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CIO의 임기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큰 하자가 없으면 5년이고 10년이고 CIO가 역할이 중요하다. 그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돈을 많이 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 있는 매니저들도 돈을 많이 줘야 돼요. 돈도 많이 주는데 임기도 긴 거는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어떤 그 리더십의 결단이 필요하죠.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살리냐 죽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강구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전주에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주에서도 전주역이 아니고요. 거기서 또 뭐 운전해가지고 한참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이제 법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간 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적어도 핵심 부서는 서울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그 아시겠지만 네덜란드 같은 데 ABP 같은 경우는 공항에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저기 기업들이 와서 자기 기업 소개하고 또 그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가거든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ABP는 공항에서 300m에 있는데 국민연금 300km에 있다. 그러니까 전주에 국제공항을 가야겠네. 예, 그게 굉장히 큰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국민연금이. 그래서 정말 문제가- 탤런트 있는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돈을 많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인기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진짜 중대차한 거거든요. 아, 나라의 운명이 예,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컨센서스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건 좀 사적인 얘기지만 국민연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매스컴에서 자꾸 수익률 얘기하는 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느낄 거예요. 뭐 이번 올해는 몇 프로 나왔다. 그다음에 다음에 못하면 무슨 엄청나게 잘못한 것처럼 막 그렇게 막 비난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견뎌내지 못하지. 그것도 하나의 그런 좀 뭐랄까요. 유 회장님께는 뭐 공적연기금과 관련해서 특별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공적연기금이 어떻게 금융의 본령을 회복을 해서 뭔가 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평소에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 오늘 뭐 계속 했던 얘기가 결국은 뭐 민간 투자자들이야 뭐 진짜 타임 호라이즌이 짧은 자금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동학개미들 중에서 저 7월달에 뭐 아파트 청약금 내야 되는 자금도 있을 거고 그런 자금은 사실 그러니까 타이밍을 보고 마켓 플레이를 하러 일시적으로 들어왔던 자금들은 나갈 수 있고 뭐 민간 자금은 그렇지만 국민연금은 지금 4차 추계를 보면 2041년까지 지금 이제 3월 말에 주가가 떨어져서 698조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1778조까지 커집니다. 2041년까지. 그러면 앞으로 20년 동안은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더 많아요.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한 15년 정도까지는 긴 호흡으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펀드인 거죠. 그러면 이 펀드는 소위 말해서 월스트리트 어떤 그런 룰, 뭐 쿼털리 캐피탈리즘이라고 하기도 하고 카지노 캐피탈리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분기 실적, 뭐 어닝 서프라이즈다, 분기가 뭐 쇼크가 왔다 이런 거로 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기업 경영을 일컬어서 마라톤 레이스를 뛰는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마라톤 레이스는 전략이 있어요. 마라토너들은 42.19km를 테이프 먼저 끊는 승부인데 10km까지는 그냥 뒤에서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20km 지점부터 치고 나갔다가 또 뒤로 빠졌다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42km의 성과가 중요한 거죠. 기업 경영도 저는 그런 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자본시장이 쿼터리 배팅을 하면 100m 스프린트를 뛰어야 돼요. 기업들이. 그러다 보면 길게 보고 사람을 투자하고 뭐 브랜드를 좀 디벨롭하고 또 이해관계자 관계관리도 하고 이런 거는 분기 실적에 안 잡히잖아요. 우리가 네거티브하게 작용하잖아요. 뭐 R&D를 하고 파이프라인 같은 걸 하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기업은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캐시카우에 충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보고 R&D를 하고 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이거든요. 그런데 쿼터리 캐피탈리즘은 그런 걸 제약을 한단 말이죠. 근데 국민연금의 타임 호라이즌은 앞으로 20-30년이에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어떻게 보면 세대 간 구조고 세대 간 연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국민경제의 비옥한 토양을 전달해주는 역할도 갖고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그래서 그런 어떤 큰 그랜드한 진짜 생각을 가지고 그걸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국민연금의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롱터미즘이라고 봅니다. 롱터미즘이 전제가 돼야 코퍼레이트 거버넌스도 분석 대상이 될 것이고 ESG도 중요한 거고 또
우리나라 또 혁신 경제를 위한 어떤 페이션 인베스트먼트라 인내 투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자금의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참 지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되게 일관성 있게 뭔가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세 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조선 망할 때쯤 되니까 한성판윤이 1년에 300명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는 무슨 자리라는 것은 특히 조직의 자리라는 자리는 그 어떤 직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해먹는 자리, 그냥 뭐 거기 퍼크스를 그냥 즐기다 가는 자리. 왜 너만 하느냐? 또 오래 있으면 뭐 비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짧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CEO의 평균 수명도 뭐 3년에서 플러스 알파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고, 뭐 대학의 총장도 외국에서는 보통 한 10년 정도를 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4년 한 텀 하면 남들도 해야 되는데 너만 왜 하느냐?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와 관련해서 그럼 자본시장 쪽에서는 좋은 예가 있나요? 뭐 우리나라에서 특히 되게 롱텀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물론 존니 대표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런 뭐 좋은 좀 사례가 있나요? 아니 그 재미나요. 저는 이제 메리츠 자산운용하고 나하고 계약 관계잖아요. 근데 계획에 그런 인기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이야 진짜로. 그러니까 메리츠에서 더 이상 존니 당신이 이제 그만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전 나가는 거고 반대로 그것도 이제 되는 건데 신문에 나는 거예요. 존니가 또 연임에 성공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축하 카톡이 와요. 축하합니다. 뭘 축하해요? 그랬더니 연임 됐잖아요. 궁금한 게 있어요. 보통의 조직에서는 대표가 그렇게 뭐 3년을 넘어서 계속하면 이제 소위 그 승진 후보들이 이제 험담을 하면서 뒤에서 모략을 하거나 해가지고 이제 끌어내리는 게 보통이거든요. 어떻게 뭐 그런 게 없나 봐요. 메리츠.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조직이 달랐죠. 그런 걸 이해하는 사람들만 모였죠.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나갈까 봐 걱정을 하죠. 왜냐면 자기도 편하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 그냥 내가 편하게 있는 자리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그 자리고 자기가 안에서 받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잘하는 거를 펀드 매니저를 잘해서 돈 벌고 싶지 저 사장까지 해갖고 저렇게 어렵게 하고 오히려 그렇게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그런 금융기관의 인기가 있다는 거, 은행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금융기관이라고 그러잖아. 금융회사라고 안 부르고. 그러니까 아직도 금융을 관적인 면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됐으니까 나가. 그러니까 그 경쟁력이 무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왔는데 더 웃기는 거는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자산운용사 사장이 됐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자산운용사가 처음이니까 장비 부탁합니다. 어떻게 저런 말 쉽게 하지?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나는 자산운용사가 처음인데 그 3년 이제 시작하라는 걸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인식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럼 3년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올 거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본이 망한 게 그 중에 하나예요. 일본은 전문성이 완전히 없어요. 금융회사가 놀랄 정도로 전문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탤런트 마켓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보더라도 이제 재벌 기업들이라고 하면 인터널 레버 마켓이 있어요. 내부 노동 시장에서 성장하는 간부들이 연말에 정기이사 한번 할 때 모든 사장단이 임명이 되는. 그러니까 외국 교수님들이 보면 놀라요. 어떻게 너는 개별 회사에 꼭 맞는 그런 캔디데이트 찾아서 서치 커미티에서 찾아서 임명을 하면 이제 1년 상시로 이제 임명이 일어나고 임기도 다 다를 것인데 한국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인터널 레이버 마켓에 의해서 위에 올라가면 하루 1시에 저저저저저 되고 3년 해보고 못했어도 기여가 많으면 증권에 가서 3년 더 있다가 쉬다가 나가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요 그게 옛날에 가능했어요. 네. 옛날에는 매니팩처링이잖아요. 그 다음에 캐피탈 인텐시브 하잖아요. 장치산업이잖아요. 신문 그다음에 종이 찍어내고 자동차 찍어내고. 근데 이제는
그런 기업을 더 이상 그렇게 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그런 그 회사들도 이제 차별이 확 생겼거든요. 지금 카카오뱅크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모든 게 지금 그 디지털화이 되잖아요.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또 이제 아까 그 연기금 관련해서 좀 한 말씀만 더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그 제가 사실 이제 3년 전에 책을 한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이렇게 되면 책 선전이 되나? 아니, 괜찮아요. Art of People's Money라고 영국의 아주 그 대표적인 금융학자, 경제학자고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이기도 한데 또 파이낸셜 타임즈의 유명 칼럼니스트죠. 존 케이라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칼럼니스트입니다만 그 사람이 쓴 책이 Art of People's Money예요. 그래서 부제가 Master of the Universe or Servant of the People. 금융가는 우주의 지배자냐 아니면 고객의 종복이냐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저는 그걸 금융의 딴짓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금융이라는 것은 남의 돈을 대신 관리하는 스튜어드, 청지기인 거죠. 청지기로서 그 돈을 자금을 필요로 하는 곳에 또 생산적인 곳에 그거를 싸게 최단 거리를 연결시켜줘서 그 자금의 배분 기능이죠. 중개 기능이기도 하고 해서 거기서 또 생산성이 일어나면서 다시 또 서큘레이션이 선순환이 되는 이것을 해주는 것이 금융가의 역할인데 지금 금융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80년도부터 이제 파이낸셜라이제이션이 촉진이 되면서 금융가가 촉진이 된 거죠. 대처에서부터 이 상황이 갔다는 거예요. 이 금융가는 돈 있는 사람, 돈 필요로 하는 사람 중간에 인터미디어리들이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불필요하게 뭐 트레이딩을 하고 또 서비스를 만들고 파생 상품 만들고 해서 지들끼리 고리를 엄청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융의 본령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먼 사태가 온 거예요. 예, 그래서 리먼 사태가 오고 금융위기가 온 건데 사람들은 그게 금융인 것으로 알아요. 파생 상품 뭐 잘하고 뭐 트레이딩 잘하고 이거 해서 돈 벌고 그거를 금융이라고 알아요. 근데 이 존 케이가 얘기해 저도 마찬가지로 그거는 금융이 딴짓하는 거다. 금융의 본령을 회복해야 된다. 금융의 본령은 아까 제가 말씀한 그건데 그 기능을 해줄 수 있는 데가 연기금입니다. 공적연기금이 그런 식으로 어떤 맨데이트를 주고 길게 보고 투자하게끔 하고 또 모니터링하고 하는 걸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금융의 또 중요한 기능이 서치 기능이고 또 서치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가들이 너무 레이지해요. 그러니까 금융가들이 자꾸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또 투자군을 자산군을 만들고 그런 거에 이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데 그냥 만들어진 것만 가지고 그냥 투자하는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저는 공적연기금들만 해도 인적 구성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금융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 또 애널리스트나 뭐 펀드 매니저 했던 사람 또 중요하지만 정말 뭐 예컨대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환경 문제 전문가들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뭐 바이오 같은 거나 뭐 이런 또 지금 앞으로 팬데믹에 대한 어떤 미래를 전망하는 사람도 저는 공적연기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하우스에 있든가 아니면 그런 사람들하고의 어떤 인프라를 잘 활용을 해서 그런 또 전문성도 빌려야 된다.